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2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 비가 내립니다. 네, 비가 서울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비 내리는 것 같던데. 오호. 네. 아니, 다른 지역들은 어떤지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네. 이걸 찾아볼 수가 있나 싶어서 한번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네. 여튼 서울은 지금 비가 많이 좀 내리고 있고요. 자, 오늘 파월이 또 트럼프한테 쿠사리 좀 먹었습니다. 정겹다. 예, 이렇게 대놓고 저런 루저 같은 뭐 이런 얘기하는 맞아요. 대통령은 참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연준 의장인데 네. 금리 내리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압박을 좀 했는데 하여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미국 연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뉴스를 잠시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이 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시간에는 이렇게 좀 시장 하락할 때쯤에 이맘때쯤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나 궁금한 분이 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 분이 그 문홍철 팀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인덱스 시간에 또 모셔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장이 지금 한국 날씨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네. 비가 내렸습니다. 네. 파란 비가 내렸습니다. 다우존스는 2.4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55% 하락했고 S&P 500은 2.36% 하락했습니다. 아까 이조 기자가 연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 아닐까요?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건 아닌지. 그러니까 뭐 셀 아메리카라는 표현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채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라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새는 뭐 채권값이랑 주식값이 같이 움직이고 떨어지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베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어디에 뭐 특별히 뭐 호재성이다 악재성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그 분석이 결과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가 사자들이 판치기가 되게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교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석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자들은 그냥 막 지르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설사 답이 맞더라도 여기서 A가 있고 여기 끝에 이게 뭔가 답이 있다 그러면은 이 답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맞았다 한들 그 근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분석하고 전망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뭔가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야, 막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설사 생각할지언정 그 방향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간다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래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를 맞췄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의 직업이 뭐 점쟁이라거나 뭐 이런 분들은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분석가다라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의장에게 또 아까 전문 용어로 쿠사리를 그러니까 보통 전 프로님이 저한테 주로 전문적으로 주시는 뭐 그 쿠사리 를 줬는데 언제 또 그랬습니까? 면박 정도로 갑시다 저희는. 와 한글 사랑. 그 금리의 선제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크게 하락했고 식품 가격, 심지어 바이든의 계란 사태 포함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다른 상황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계란. 뭐 왜 바이든의 계란이죠? 그 AI 조류 인플루언서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를 이제 바이든 탓이다라고 좀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순조롭게 하락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최대 패배자인 미스터 투 레이트 항상 늦는 놈이 네.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금리를 7번이나 인하를 했는데 파월 의장은 항상 늦게 금리를 인하했지만 선거 기간에는 슬리피 조 바이든 훗날 카말라 바이든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예외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제 라는 얘기를 트윗에 올렸어요. 트윗은 아니고 소셜 트루스에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왜 금리를 안 내리냐라는 네.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의 파월 의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월 의장을 쫓아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연준 의장을 데리고 오면은 네. 마음대로 금리 내려가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렇게 관세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 네.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은 파월 의장 탓이다. 라고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네.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에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금리가 높은 게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본인이 부동산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네. 금리를 낮추면 좋은데 왜 안 낮추냐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때는 낮췄는데 네. 왜 나 때는 안 낮추냐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그게 아니다, 포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전제로 네.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그 전제를 깔았던 게 네. 이거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관세 장벽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통화를 조작하고 관세나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네. 그리고 원가 이하의 덤핑, 그리고 이제 보조금, 그리고 EU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금지, 보호적 농업 기준이고 보호적 기술 기준으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그리고 위조불법 지적재산권 도용,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수출을 못하고 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 혹시 볼링공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는데 정프로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요? 예. 저는 볼링공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갖고 예.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네. 수입차가 들어올 때, 특히 미국 차가 들어오면 네. 6m 높이에서 차 본네트 위에다 볼링공을 딱 던져가지고 네. 거기가 기스가 나면은 수입 금지.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없죠. 근데 왜 알았습니다. 아 그냥 이런 게 난 처음 들어봐요. 농담. 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 볼링공 테스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NHK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에서 그런 테스트는 없다.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테스트가 어딨냐? 그랬더니 농담. 그리고 넘어갔었던 게 한 4년 전,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지금 볼링공 테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IQ 테스트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볼링공 테스트가 뭐야? 나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고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게 기든 아니든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어쩌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생기겠거니, 혼란이 생기죠 당연히. 네. 혼란이 생기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매센트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그것도 트럼프 일기 때하고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새 트럼프 얘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세 협상 의제가 정해졌는데 이거 되게
뉴스를 되게 저도 진지하게 보니까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조선산업협력까지는 오케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 쳐. 네. 근데 소고기와 쌀쿼터 조정, 비관세 장벽 개선,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동참으로 확정이 됐다. 확정됐다고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쌀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으로. 안건으로? 예. 아, 네네. 그래가지고 요 건에는 일단 농산물 쪽에 보면은 이게 아까 보시죠. 네. EU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금지. 우리나라 그 GMO 유전자 조합 콩 수입 안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유전자 변형 식물이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뭐 대략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네. 근데 수입을 할지 말지는 우리나라가 정하는 거고 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동참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교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이 세컨더리 관세라 그래가지고 지금 요건이 지금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테이블에 되게 올리고 싶어하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 건이 올라오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꽤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게 별로 없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관세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원전 뭐 요런 건들은 우리가 좀 얻을 게 있는 건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들은 안 올라가고 미국에서 발행하는 건들만 주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그거대로 합의를 해 가는 과정은 또 다른 게 있겠지만 네.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부분들 중에 우리가 유리한 것들이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세 올린다 그러니까 아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뭐 더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세컨더리 관세. 그러니까 미국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관세 부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면제를 받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중국 말인지 좀 낯선 말인데 네.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네 가죽 줘라. 라고 뭐 요구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설 것 같은 의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미국에다 거래하는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네. 중국을 상대로 니네 국가에서 관세를 매겨 약간 이런 내정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을 썼을 건데 네. 이게 참 이거는 앞으로도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비관세 장벽 기준까지 지금 트럼프가 황당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먼저 전해드렸고요. 정프로님이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댓글 반응 안 좋을 텐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안 좋을 게 없죠 오늘은.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 비판했다고 또 아니야. 힘내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반미냐 뭐 그러면서. 에헤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현대차 그룹하고 포스코하고 미국에다 제철소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현대차 그룹하고 네. 포스코 그룹이 철강 2차 전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루이지애나의 제철소 만드는 부분과 함께 네.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제철소 짓고하는데 투자금이 거의 한 8조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직접 자기가 다 조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외부 투자자로부터 조달을 좀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포스코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철강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라고 한다면 철강업은 원래 나라 그러니까 내수용이 많습니다. 내수용. 그러니까 무거워요, 철강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국가의 성장 단계에서 그 철강업이 흥하다가 네.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성숙 국면에 가면 쇠퇴를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철강업이 처음에 잘 됐던 나라는 유럽 지역이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 한국 거쳐서 중국 쪽으로 이게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딱 산업화 순서네요. 산업화 순서대로 가요. 네, 네. 그 다음 산업화 순서는 이제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그 철강이라는 게 이제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쫙 토폐합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아르셀로라고 미탈 뭐 두 군데 정도가 이름이 남아 있지만 유럽에 있는 거의 수십 개의 제철소들이 다 합쳐진 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름 뭐더라? 그 US 스틸 말고 1위 회사가 미국에? 클리블랜드 네. 뭐죠? 클리블랜드 맞나요? 클리블랜드 스틸. 클리프? 하여튼 거기도 이름 네네. 많이 합쳤어요. 네. 많이 합쳐가지고 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중국도 지금 바우대철 이것도 바우제철 이름 맞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옛날에는 뭐 바우철강 네, 바우철강하고 이거 합쳐서 그렇게 네네. 된 거예요. 예, 예.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거의 유일하게 누군가와 인수합병을 별로 안 하면서 지금까지도 탑5, 탑7 안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일본 제철도 지금 신일본 제철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일본 제철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네. 뭐 신일 철주금으로 갔다가 신일본 제철로 갔다 일본 제철로 갔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네,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포스코는 앞으로 어딜 가야 되나라고 했을 때 동남아로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네. 동남아에는 중국산도 많이 나와 있고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도 자체 철강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여기저기 찾다가 좀 인도를 좀 가볼까 하고 인도에다가도 지금 제쳐서 만들고 있는데 인도에다가도 막 10여 년 전에 만들었다가 그 동네 이장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성장 동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미국은 좀 애매했던 게 미국은 너무 비싸요. 철강이.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비용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철강업이 수익성을 내준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가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이라면 가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어디로 가도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솔직히 뭐 미국의 철강업 회사들 그렇게 뭐 잘하는 회사들도 아니니까 네. 사실 만만돌이들이 보호무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시장인데 거기서 자국 내로 들어가면 보호해준다 그러면은 철 잘 만들거든요 포스코가. 네.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가 그 현대제철하고 같이 들어갔던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경제신문에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 거기가 고로를 못 들어가요. 고로는 네. 철광석이랑 코크스 석탄을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순도 높게 빼는 네. 그 철강 방식이 있는데 그 탄소 배출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전기로는 고철을 씁니다. 옛날에 썼던 네. 철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녹여요? 전기로 녹여갖고 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용 철강에 맞는 고순도 그 철강제를 만들 수 있냐? 라는 부분들이 좀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그 DRI라고 이제 환원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직접 환원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 불순물들을 붙여갖고 빼가지고 철광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네. 그 환원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이넥스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포스코에서 네. 내용이 좀 복잡해지긴 하죠. 파이넥스 예전에 그 한보철강의 그 무슨 회장이 정태수 회장 정태수 회장이 처음 뭐 이 공법이 뭐 하면서 청문회에서 한참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닌가 말은 하긴 했는데 네. 실제로 구현한 거는 포스코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이넥스 공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철을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고로에서 환원철 만들어서 뽑아내는 방식인데 네. 그 파이넥스 공법을 좀 개량해서 해보려고 그러는 게 수소 환원철 그래서 하이넥스 공법이라고 네. 그게 있는데 그러면 그 환원철을 가지고 전기로로 녹이면 고순도 그 좋은 자동차 연강판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둘이 해도 괜찮겠다. 또 가면은 그 자동차 회사 많잖아요. 네, 많죠. 예, 자동차 회사 많으니까 여기다가 좀 팔아먹을 게 많다. 뭐 GM, 포드, 현대차가 일단 포스코의 그 주요 고객인데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네. 고객사가.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요 고객인 GM 공장이 또 루이지애나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 R&D용으로 해서 한 1기가에서 2기가와트 정도 되는 그 배터리 공장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수 네, 호주의 리튬 광석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리튬을 광양에서 가공을 해서 보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원래 포스코가 잘하는 분야입니다. 스테인리스 강 하려면 니켈이 있어야 돼요. 네. 물론 고순도 니켈을 하는 공장은 또 이제 어디야? 광양에 또 있고 네. 리사이클까지 해가지고 이거 쫙 해서 재료를 딱 갖다 주면 네. 여기서 양극재, 음극재 포스코가 다 하죠. 이거를 갖다 받아가지고 셀은 원래 저 LG 엔솔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셀 공장 하나 지금 연습으로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엔솔 통해서 가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은 그 LG를 둘러싸고 포스코하고 현대차고 양쪽에서 이렇게 쫙 락인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재료는 내가 구매하는 걸로 해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안 그래도 양극재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직접 컨택하는 데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쪽에다 보내주면서 야 이걸로 내가 구해온 거니까 싸게 만들어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재료는 구해줄 테니 배터리는 조금 싸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런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가는 MOU가 이번에 체결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랑 포스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또 여기 또 기업들 이야기군요. 오늘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뉴스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줄이고는 있는데 이제 3, 4분 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HBM을 만드는데 TC 본더라 그래가지고 네.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그 네. HBM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렇게 그 쫙 쌓아 올린 다음에 얘를 열과 압력을 통해서 이제 붙이는 네. 장비가 있어요. 네. 이게 한 8년 전에 하이닉스와 그 한미반도체가 만들어가지고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이 왜 이 그 HBM을 못 만들었냐 그랬을 때 그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물론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이 아니긴 한데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 네. 두 회사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게 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얼마 전부터 좀 갈등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게 다시 얘기가 나온 거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IR을 연기를 했어요. 기업 설명회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보다. 더 네. 심각해졌나 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하이닉스가 그 하나세미텍이라고 하나비전에 있는 계열사인데 네. 거기서 장비를 샀어요. 한 420억 원 규모의 10대를 샀는데 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둘이 협력해갖고 지금까지 만들어온 거를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 네네. 요것 때문에 딱 불만을 표시하면서 거기에 지금 장비가 50대 들어가 있으면 한 100대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한 50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공장에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그렇죠. 네. 뭔가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하이닉스 사람들보다 한미반도체 사람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대당 한 명꼴로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한미반도체에서 야 사람 빼. 딱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야 가격 25% 올려.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렇게 사이가 그 한미반도체가 이게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네. 그 막 삼성이랑도 그때 막 소송하고 그러면서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 납품 안 해. 뭐 이랬던 회사고. 네. 그 하나 SK 하이닉스하고도 거의 그동안 계속하면서 그게 8년 동안 장비 가격을 동결을 하고 네. 거기에 CS 사람에 대한 비용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던 관계에 있다가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하나 쪽 장비를 쓴다 그러니까 네. 그럼 8년 동안 동결했던 거 야 가격 올려 사람 빼 요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 하이닉스도 HBM 거의 독점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막 솔벤더로 가져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장비를 좀 여러 군데 해가지고 공급받는 거에 차질을 좀 적게 하고 싶은 건데 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기분이 나쁜 것도 있을 거고. 한미반도체도 뭐 야 우린 뭐 독점으로 니네 줬는데 쟤네가 이렇게 배신 때리냐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네. 조금 더 세게 갈 수 있는 약간의 룸은 독점이 아니게 됐거든요. 마이크론.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예. 뭐 그러면 나 그냥 네 거 빼고 마이크론 가?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죠. 네. 그렇게 하진 않고 워낙
그 규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뭐 관계를 끊거나 그럴 상황은 양사 다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그 멀티벤더 그러니까 다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요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갈등 상황이고 뭐 중재 노력이 곧 있겠네요. 한번 SK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를 갔는데 네. 그닥 뭐 풀렸다는 얘기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요 사이에서 그 한화 세미텍 예.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의 모회사인 하나 비전 하나 주가는 비전. 많이 오르더라. 올해 들어서 한 70% 정도. 네. 올해 70%요? 와. 한미 반도체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유 많이 올랐네. 한화그룹이 요즘 기세가 참 좋네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거버넌스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 감독원에서도 엄청 혼나고 그리고 저기 뭐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드릴게요. 아워홈 인수하는 것 때문에도 네네네. 그것 때문에도 좀 많고 뭐 셋째가 또 어디서 갑질을 했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아니, 제가 한번 어쨌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광고 또 주셨던 네, 그랬죠. 그런 네. 회사니까 제가 한번 중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K 최태원 회장과 제가 또 사이가 그 뭐 라면 그러네.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 제가 그런 사이니까. 그 예. 다리 역할을 해야죠. 또 그리고 여기 딱 앉으셔갖고 2명 앉혀놓고 너 불만이 뭐야 이렇게 또 한번 중재해 주시면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고. 예. 아니 이게 뭐 어디 카페 같은데 만나서 요즘에 그 뭡니까? 이렇게 뭐 보험 설계할 때나 이럴 때도 보면 항상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 딱 보여주면서 그쵸. 계약 조건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이제 한미 반도체 보세요. 여기 SK 여기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네. 또 SK 또 이렇게 뒤집어서 또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SK 그쵸. 이렇게 딱딱딱. 네. 예, 여기 또 형님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예. 하게 됩니다 이게 딱. 빨리 사인해. 이렇게 이제 하면 되니까 요즘은 다 사인도 이걸로 하더라고. 맞아요. 전자서명. 네. 예. 그 S펜 있습니까? 사인하려면? S펜 이건 진짜 S펜 주문 대박인데. S펜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짜잔. S펜. 짜잔. S펜까지 드립니다. 네, S펜까지 드리는. 서명을 하려면 S펜이 있어야 되는구나. 다 좋아. 이렇게 좋은. 근데 네. 그 하다가 수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수정해야 될 때. 뭘 수정해? 그러니까 뭔가 계약서 상에 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저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는데. 네? 그럼 키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보드 있어야죠. 네,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세트로 같이 있더라고. 세트로 같이 있습니다. 네, 요 키보드 그러니까 태블릿 드리고 정품 키보드 그리고 이제 케이스 겸 키보드인 겁니다. 케이스 이게. 겸 키보드죠. 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뭐요? 애플 거 한번 샀다가 네. 그게 한 60만 원 가까이 했다고. 키보드 값만요? 그 껍데기 키보드 네. 그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60이에요. 60이었어요? 와, 엄청 비싸. 60 비싼 건 제가 기억해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15개월 무상 AS까지 완벽히 좋은 삼성 갤럭시 탭 S7. 여기 이제 LTE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핸드폰 번호 넣으면 요거 다 그냥 LTE 통신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아시죠? 네네, 그렇죠. 네, 와이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LTE까지 포함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언제든 뭐 핸드폰 없어도 테더링 안 해도 그냥 여기서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데이터만 저 알뜰폰 같은 데 가서 가입해 갖고 데이터만 무제한 해 놓으면 아주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삼성 갤럭시 탭 S7 네. LTE 사실 모델이고요. 이거 처음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키보드, 태블릿의 키보드 처음 써봤는데 똑같네요. 노트북이랑 노트북이랑 똑같네. 똑같아. 노트북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내가 권수는 노트북 사줄 이유가 없어. 정 필요하면 내가 이 태블릿을 내가 해줄게. 네, 노트북을 왜 써? 다 이렇게 적히는구나. 네. 되게 재밌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화면에도 노트북 키보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랄까 이게 진짜 키보드 같은 게 또 키보드의 감성이 따로 있죠.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멤브레인 만족. 키보드의 느낌. 이 멤브레인 키보드. 자, 얼마냐? 요게 이제 S급, 슈퍼 S급 리퍼인데 요게 거의 뭐 사용감조차 없는 요 모델로 57만 9천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이거 다 포함인 거죠? 다 포함해서 다 57만 포함. 9천 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태블릿 말고 또 핸드폰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S24 울트라.
S24 울트라 요거 설명이 필요 없는 모델이죠. 네, 이건 뭐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네. S24 울트라. 이거는 그냥 가격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 드리블 잘하시네. 맞습니다. 네, 가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만 원. 네. 요거 이제 미개통 미사용 핸드폰이고요. 단순 전시만 좀 했다고 합니다. 네. 요게 미사용 미개통된 S24 울트라 256기가 작업제 폰이고요. 115만 원. 네. 됐죠? 이거는 뭐 가격 비교 해보시고 그냥 선택하시면 가격 비교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네.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 이건 또 S펜 있잖아요, 이것도. 네.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네. 자, 1년 됐다 무상 오늘. AS. 예. 네. 됐다. 오늘 됐습니까? 됐어. 네, 완벽하게 끝났고요. 네. 자, 혹시 권 팀장님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네. 됐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사줘라 댓글 그만 좀 남기시고. 그렇죠. 뭐 말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말하라고요. 뭐 말이야 뭐. 자, 권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볼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